네, 2024년 4월 4일자, 제가 녹화하는 날짜는 5일인데 4월 4일자로 상담 문의가 하나 온 게 있어가지고 내용을 그냥 정보 공유차 영상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7월 달부터 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법령이 시행이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그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인사과에서 이 통신 쪽 기능사를 하나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나봐요. 직원분한테. 예. 이분이 원래 그냥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게 오프라인 교육을 자기가 들을 수가 없대요. 구조상. 뭐 직장 근무 시간 형태가 뭐 되게 초과 근무가 뭐 많거나 뭐 그런가 봐요. 예, 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다 보니까 초과 근무를 자주 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정보기기 운영기능사를 준비를 해라. 만약에 기능사를 준비하는 거면 해당 종목을 그냥 인터넷 강의를 시청해서 보거나 책을 보더라도 내용 자체가 얘는 이제 실기 파트에서는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Q&A 사이트에 공개 문제가 이미 또 공개가 돼 있는 종목이라서 준비하기가 아마 저기 정보 처리 기능사보다는 수월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답을 해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준비를 잘 아마 다가오는 뭐 2회차나 3회차 일정에서 아마 3회차는 없죠. 3회차는 없고 4회차 1년에 3번이니까 예, 일정 잘 체크해서 준비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상담 내용은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해드린 거를 내용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지금 놓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여기 적은 대로 이 종목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추가 설명인데, 보통 이거 그냥 참고하세요. 예. 들으실 분들만 들으시면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능사 종목을 사람들이 되게 인식이, 그러니까 대부분,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 인식이 기능사 종목을 아직도 80년대, 90년대의 문제 출제 기준으로 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어떤, 시험의 어떤 난이도 체감이나 이런 거는 개개인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 제각각이고 주관적이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보편적으로 봤을 때, 기능사 한 종목을 준비하는데 3수 이상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최소 2번이나 3번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4수 이상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뒤늦게 정신이 막 번쩍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시자분들이 본인이 만약에 예전에 뭐 기능사 준비를 하는데 내 예상으로 한 6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막 1년 넘어가. 2년 차 막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뭐 억울하게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진짜 뭐 합격률이 막 10% 뭐 20% 막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결국 주관식 문제에서 뭐 호되게 당해가지고 이제 N수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자격시험 준비하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존재하게 되죠. 당연한 소리를 제가 떠드는 건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단체 채팅방에 그렇게 이제 문의가 오신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에도 한 분인가 두 분이 3수째 하고 있대요.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도 3수를 하게 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보건 문제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보건 문제 파일은 제가 이제 원래 네이버 카페에 우리 왜
N잡 강의, 그, 정보처리 기사 강의하시는, 그, 훈달쌤 강의 있죠. 그쪽에 그 커뮤니티, 그, 팬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다가 첨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필요하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가져가시라,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필요하면 제가 뭐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니까, 자기들 딴에는 사실은, 그냥 뭐, 한두 번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가, 기능사 등급에서 이제 3수, 4수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어이씨, 야, 큰일 났네. 야, 이 기능사가, 야, 이따구로 나오냐?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마음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 안에 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 매 시험 회차 끝날 때마다 댓글이나 아니면은 그 단체 채팅방이나 뭐 이런 걸로 메시지가 아니면 제 카톡 개인 메시지로 오는 경우가 자기도 이번에 한 1년 걸려서 합격했다 뭐 이런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80년대, 90년대 수준의 기능사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마 모든 최근 회차까지 모든 자격시험을 응시하신 분들이 다 아마 체감을 하실 건데 예전 수준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기타 배경이 있겠지만은 2005년도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은 문제지를 뭐 가져갈 수 있게도 해주고 답지는 따로 걷어가고 막 이제 또 규정 자체가 뭐 비공개 원칙을 뭐 한다 그런 규정도 없거냐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문제 출제 경향 자체가 사실 되게 단순한 구조였어요. 진짜 뭐 바짝 공부해서 뭐 2달이면 뭐 가능했다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왜냐면은 뭐 보건 문제를 아마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개떡 같은 문제냐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아니 이게 야 듣도 보도 못한 뭐 자바 이상한 함수를 막 내고 앉아 있고 야 이게 뭔 외계어 코드냐 무슨 문제냐 이 욕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국민신문고에 실제로 민원 투기를 하신 분들이 응시자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야 이게 뭐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막 해가지고 막 예. 문제 출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적을 응시자분들이 많이 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도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여론이 과거에 그렇게 형성돼서 그렇죠. 야 이거 좀 문제 좀 현실적으로 NCS 기반에 맞게, 어차피 NCS로 바뀌는 거니까 좀 수준 있게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형성돼서. 그래서 이제 주관식 20문제가 좀 빡세게 나오는 경향으로 바뀐 거죠. 예전부터 말이 많았으니까. 예. 근데 정작 이제 그렇게 또 빡세게 나오니까 응시자분들이 또 열받은 거죠. 나는 자격증 빨리 이거 취득해서 취업하는데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이딴 식으로 내냐 해가지고 예, 싸움판이 벌어지고 했는데 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정치적 싸움이야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하면 되는 일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개인이 판단하는 격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그 출제 기준 확인을 안 하셔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보건 문제 자료도 많이 보시고 기능사 거를 꼭 뭐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상위 등급인 산업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들의 최근 그 복원된 문제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들어갈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왜냐? 최근 회차에서 진행된 복원 문제를 보고 또 뭐 과거 뭐 한 2년치, 3년치를 이렇게 보고 봤더니 아 이런 패턴의 시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윤곽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책을 사건, 인강을 시청을 하던, 뭐 유료 결제를 해서 공부를 하건, 뭐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미리 사전에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삐걱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신 뒤에 윤곽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인강으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은 내일 배움 카드 들고 가서 국비지원센터에서 공부할 건지, 아니면은 저 책을 사서 공부할 건지, 뭐 여러분들이 막 방법을 정하시겠지. 요즘에는 뭐 집에서 그냥 편하게 공부하는 게 트렌드니까. 압도적인 비율로 인강 시청하는 비율도 많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더 내실 있게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로 들어가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 맞잖아요.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문의 전화가 오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대로 된 정보 검색을 안 하셔가지고 자꾸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죠. 물론 뭐 본인이 검색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검색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좀 약간 서툴러서 그렇게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문의가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미리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능사 준비를 내가 N수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종목에 따라 조금 난이도 편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종목들 중에도 제가 판단해서도 이건 좀 진짜 좀 여러 번 응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가진 자격증 중에도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한 2년 잡고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실수해서 탈락하는 경우 때문에 N수를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합격 못해요. 어떻게 한 번에 합격해요? 그거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고, 보통은 뭐 진짜 내가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급소를 노리는 그런 막 희한한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주관식에서. 또 그 다음에 뭐 작업형이라고 할지라도 뭐 내가 뭔가 어디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나 뭔가 하나가 미스가 나가지고 그래서 0점 처리돼서 탈락하는 경우가 매 회차마다 나오고 있어요. 매 회차마다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상시보다 더 내가 여러 번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해당되겠지만 N수를 하는 거를 절대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뭐 한 번에 붙은 자격증이 거의 없어요. 기본이 최소가 다 4번, 5번 이상 막 응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간단하게 보실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의연하게 잘 넘기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왜냐면은 이제는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대면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 딱 봐도 과거랑 요즘이랑 차이가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유튜브나 이런 어떤 무료 동영상 콘텐츠 수단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학원을 방문해야 됐어요. 사설학원이 됐든 뭐 국비지원센터가 됐든. 그러니까 무조건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아야지만 이 자격증 시험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무료 동영상 플랫폼이 생겨나고, 또 통계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유튜브라고 하는 컨텐츠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문제 분석 영상을 내가 굳이
그 당사자하고 만나지 않고도 그냥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이게 뭐 댓글을 달고 뭐 답변을 달고 이런 비대면 수단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카톡 채팅방도 생겼으니까 단체 채팅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문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느긋하게 준비해도 시험 준비가 가능해진 그런 어떤 좋은 배경을 이제 우리가 깔고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오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문의가 오긴 옵니다. 오프라인 문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1년에 한 명씩은 문의가 오더라고. 네, 진짜예요. 평균 비율이 오프라인 그 교육 문의가 한 명 와요. 한 명. 네. 네, 한 명은 오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명이면 사실상 안 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것저것 내용 필요한 거 알려주고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매년 한 명꼴로는 계속 문의가 오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면 오겠습니까? 맞잖아요. 온라인에 자료가 차고 넘치고, 보건 문제 내용도 차고 넘치고, 책도 있고, 뭐, 인강도 있고 하는데도, 뭐, 유료 인강도 있겠지만. 근데 아마 유료 인강 결제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돈을 쓰는 만큼 또, 퀄리티 좋은 강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할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굉장히 비대면 문화가 더 유행을 하고, 그런 측면으로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단계가 더 검색을 얼마나 더 꼼꼼하게 잘 하느냐, 이게 더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정보 수집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혼자서 판단이 안 된다. 뭐,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뭐, 주변에 상담을 받으러 가시던지, 되게 또 이쪽 자격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상담을 잘 받으신다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주저리 좀 떠들어 봤고요. 시험 준비와 관련해서 간단한 뭐 문자 상담이나 전화 상담은 언제든 해드리고는 있어요. 저도. 왜냐면은 뭐 물론 저도 아직 기사 등급은 아직 준비 중이지만 산업기사 종목까지에 한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1회차 또 기사 시험이나 또는 2회차 지금 기능사 필기 시즌이 아마 지나서 곧 이제 실기가 다가올 거예요. 2회차 기능사 실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 좋은 결과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